반갑습니다. 오늘도 AI발 시장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AI가 버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AI의 성능이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당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리스크 회피 심리도 증가하며 시장 전체의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AI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리하며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주요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현재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카펙스 자료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에서 미래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으며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라는 질문을 시장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AI와 관련된 맥락에서 전체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아주 쉽게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는 CEO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에서 핵심 인력 3명이 있는데 이 3명은 연봉 1억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새로 채용한 신입이 범상치 않습니다. 연봉 5천에 계약을 했는데 이 신입이 연봉 1억을 받는 직원 3명치 일을 혼자서 다 하고 거기에 밤낮 없이 일을 하며 플러스 알파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신입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CEO 입장에서는 연봉 1억을 받고 있는 이 직원 3명을 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내용이 지난 2-3일간 이어진 소프트웨어주 위주의 하락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AI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게 증명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CEO입니다. 원래는 연봉을 많이 받던 사람들을 모두 다 해고하고 연봉을 적게 받는 신입이 일을 더 많이, 더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미래 수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갑니다. 이 역시 현재 빅테크에서 볼 수 있는 트렌드입니다. 지금 확인되고 있는 빅테크들의 어닝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찍어 나가며 트렌드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이 하락하는가? 이런 엄청난 신입을 한번 써보니까 한 명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겁니다. 비슷한 신입들을 더욱더 많이 받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는 신입 양성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양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감행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결과 엄청난 카펙스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신입 양성소를 통해서 미래 더 뛰어난 신입이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입니다. 최근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AI를 조금만 써보시면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발전의 속도가 미쳤다는 것에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거에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 역시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게 어제 살펴봤던 성공개 영상에서 나왔던 발언이죠. 지금 현재 AI 산업과 관련해서는 칩이 병목이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전력이 병목이 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밝혔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을 하면 전력 인프라가 병목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칩들이 판매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 모든 칩들이 판매가 되는가? 그만큼 AI의 지능을 높이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AI 지능이 조금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AI가 할 수 있는 일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며 AI의 지능이 올라갈 때 할 수 있게 되는 일의 가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런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보기에는 이 미래에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닌가 라고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시장은 틈틈이 공포에 빠지는 존재인데 계속해서 기업의 어닝이 그 공포가 불필요한 공포였다는 것을 증명하며 동시에 더 뛰어난 AI 모델이 나오게 된다면 이 공포 자체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불과 몇 달 전에 AI 버블 이야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밖에 오늘 일론 머스크 인터뷰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A bunch of things that we've done for the car are applicable to the robot. So we'll use the same Tesla AI chips in the robot as the car. We'll use the same basic principles. It's very much the same AI. Naively, it seems like between humanoid robots and cars,
the fundamental actuators in a car are like how you turn, how you accelerate, etc. Where in a robot, especially with maneuverable arms, there's dozens and dozens of these degrees of freedom. And then, especially with Tesla, you had this advantage of like, you had millions and millions of hours of human demo data collected from just the car being out there, where like you can't equivalently just deploy Optimuses that don't work and then get the data that way. So 지금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 똑같은 인공지능이지만 고객들에게 FSD를 판매하며 수익을 얻으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 자율주행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사실 차량의 아웃풋을 보면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느 각도로 핸들을 움직이는가, 그리고 속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옵티머스 같은 경우 손의 관절만 생각한다 해도 수십 가지고 몸 전체를 생각한다면 아웃풋의 숫자가 수십 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FSD처럼 고객에게 돈을 얻으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옵티머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대답 들어보겠습니다. between the increased degrees of freedom and the far sparser data, Yes, that's a good how will point. how will you use the sort of Tesla engine of intelligence to train the Optimus mind? Actually, you're highlighting an important limitation and difference between cars. It's like we do have, well, we'll soon have like 10 million cars on the road, and so it's hard to duplicate that like massive training flywheel. For the robot, what we're going to need to do is build a lot of robots and put them in kind of like an Optimus Academy, so they can do self-play in reality. So we're actually bulling that out. So we're going to have at least 10,000 Optimus robots, maybe 20 or 30,000 that can do that are doing self-play and testing different tasks. And then the Tesla has quite a good reality generator, like a physics accurate reality generator that we made this for the cars. We'll do the same thing for the robots, and actually have done that for the robots. So you have, a few tens of thousands of humanoid robots doing different tasks, and then you've got you can do millions of simulated robots in the simulated world, and you use the tens of thousands of robots in the real world to close the simulation to reality gap. 일론 머스크의 답변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실제 1만 대의 옵티머스는 현실에서 존재하며 또 다른 1만 대의 옵티머스는 이 현실의 옵티머스를 따라하는 시뮬레이션 안에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확인한 다음 시뮬레이션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이 가진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뮬레이션 자체만으로는 결코 완벽한 현실을 복사해낼 수 없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실제 현실과 대조하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면 훨씬 더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 기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이 감독형 버전으로 사용하며 여전히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지만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제한된 공장에서 일부 작업은 가능하겠지만 FSD처럼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부족한 지능을 가진 휴머노이드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만 대, 2만 대, 3만 대가 정말 현실에 가까운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곳은 많았는데 일론 머스크처럼 수만 대의 로봇 혹은 수만 대의 머신을 실제 만들어서 그 격차를 줄인다라는 접근을 취한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 한계를 숨기면서 자랑한 곳은 많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해당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AI is a big deal. AI is going to be maybe the biggest thing, bigger than the internet, bigger than anything else. We are leading China by a lot. We are leading everybody by a lot. They're all building their factories here. And you know what I did for the electric? Because they need twice the electric as we currently produce for the whole country, which is crazy. Nobody can do that. But so what I did is I came up with a concept. Each building that is built is going to generate their own electricity. They're going to build their own electric plant. We are building numbers of AI. And by the way, also auto plants, everything. Right. We're building everything.
어떻게 일론이 했던 말과 상당히 일치하는 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합니다. 앞으로 AI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처럼 많은 AI 인프라가 확장되는 이유 자체가 AI가 그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병목이 되는 게 에너지, 전기입니다. 모든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전력을 자체 수급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바로 태양광 패널과 테슬라의 ESS입니다. 물론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전력을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태양광을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분명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함께 갖춰줘야 됩니다. 동시에 오늘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 폰을 만든다라는 루머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 폰 역시 먼 미래를 본다면 모든 일론 머스크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고 난 다음에 충분한 시너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제품이지만 최소한 지금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요즘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 공포와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너무나도 유명한 사진이죠. 2008년 9월 펠컨 1 로켓 발사가 실패한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그 로켓 잔해들 앞에서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 당시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약 350에서 410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 밸류에이션은 약 1조 달러입니다. 1000배 정도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간을 돌려서 일론 머스크가 펠컨 1을 발사했던 이 당시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미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기억이 없었다면 과연 이 당시에 스페이스X에 투자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스페이스X에서 펠컨을 성공시키는 것과 현재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테라팹을 성공시키는 것 뭐가 더 어려울까? 혹은 당시 스페이스X 펠컨과 지금의 스타쉽이 성공하고 양산되는 것 뭐가 더 어려울까? 만약 스타쉽이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 합병이 가져올 가치 상승은 얼마나 될까? 이 하나하나가 일론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지만 원칙은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공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포에 빠지지 않아야지만 선명한 사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단기적으로 선명한 사고를 못하는 경우를 주기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 전 봤던 AI 버블론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를 하며 관심을 받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당시 제시되었던 근거는 처참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와 단기 주가를 바탕으로 공포에 빠지지 않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이자 다람쥐 쳇바퀴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시장 분위기와 뉴스를 맹신하며 계속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에 빠지게 됩니다. 시장이 내려가면 공포에 빠지고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가면 사는 이 다람쥐 쳇바퀴를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선명한 사고가 가능한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명한 사고를 바탕으로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겠다 혹은 투자 시기를 조금 늦춰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원칙에 기반한 판단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공포에 빠져서 내 생각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혹은 투기가 결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선명한 사고에 기반한 결론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장 혹은 남이 아닌 스스로의 사고 과정을 거친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그 결론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할 경우 본인 스스로에게 합당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남이 아닌 내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억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과거 내가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나의 선명한 사고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와 남의 의견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억울해지고 성장 자체도 불가능한 다람쥐 쳇바퀴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AI 산업의 미래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를 바탕으로 정말 AI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나는 판단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입니다.
과거 스페이스X는 모두가 실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일론 머스크에 투자한 사람들은 1000배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테슬라 역시 지금 이 순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카펙스를 벌써 밝혔습니다. 그 안에는 테라펜마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중간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실패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같은 성공을 테슬라에서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고 찾고 그 답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분명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성공할 확률이 무진장 높다는 것이고 그 중간 과정에서 높은 변동성이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끝은 10배, 20배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의 변동성은 견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